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개와 망한다는 표현의 조합이 참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 속설, 바로 지방대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위치한 대학부터 차례로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게 비단 대학만의 문제일까요? 지역 또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죠. 결국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같은 맥락, 즉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고 지역도 무너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교수노조 광주 전남 지부장 정영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지역 대학들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학력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지방대학 고사 위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올해 지역 대학들의 미충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발표된 대학만 보면 전남대, 조선대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남대, 광주대 같은 경우는 90% 갓 넘었고요. 동신대도 92.3%를 기록을 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 특히 그 심각한 정원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고, 또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학 외에 전문대를 비롯해서 나머지 4년 제학들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봤더니 추가 모집 민원이 26,129명이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10,000명이 안 됐거든요. 9,830명이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91%가 지방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 대학의 정원을 채우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거점 대학인 전남대까지 미충원이 발생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수도권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이제 우리 윤영덕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국적인 이제 상황들인 것 같고, 수도권은 이제 여전히 아시다시피 이제 정원을 다 채우고, 심지어는 이제 정원 A까지를 이제 꽉꽉 채워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지방대학의 그 신입생 난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학과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편차는 좀 있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원을 다 초과해서 모집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다 채워서 모집을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미충원 현상 상당히 많은데, 저출산으로 학력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입학생은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년, 내후년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그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능 응시 자수가 6만 명 이상 부족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인구 변동 추이로 본다면 2024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2024년에는 11만 명이 자원이 부족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지방대학 몰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대 위기 원인을 짚어보려면 먼저 우리나라 대학 정원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8, 9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입학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네. 그만큼
대학 정원이 지금보다는 많이 적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대학이 많아진 겁니까? 예, 이렇게 그 대학이 사실은 많아진 그 이유는 1995년에 소위 531 그 교육계획 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 그 설립 준칙주의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원래 이제 대학을 개교를 하려면, 설립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교사, 실험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일정 부분 기준을 맞춰야 이 대학이 인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95년도 이후부터 이걸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립들이 이제 정말 이게 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교육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돈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대학이 20개 대학, 그리고 98년도에 7개 대학, 이렇게 해서 대개 한 63개 정도 대학이 2011년까지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사립대학 수가 대략 한 3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 한 20%가 이 95년도 이후에 설립된 이런 대학들입니다. 네,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학이 설립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대학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입학 정원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대학 입학 정원이 30만 명이 늘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국 100만 학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300만 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2배가 넘게 이렇게 대학 정원이 불어난 거죠. 근데 실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에 개교한 대학 4년제 대학 52개 가운데서 절반 이상 28개가 사라졌거나 또는 부실대학으로 판정된 대학들입니다. 그만큼 대학 설립에 있어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개교할 수 있도록 해준 이러한 것들이 부실대학을 양산하는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역대 정부에서도 대학 통폐합이나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걸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책의 효과는 없었나요? 역대 정부부터 지금까지 대학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기조 자체가 이제 대학 재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장학금을 무기로 이렇게 이제 대학 평가를 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정원 감축 쪽에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약 한 5년 정도, 2013년 정도까지 그 데이터를 보면 약 한 3만 6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줄었어요. 이제 감축을 했는데 지역대학에서 지금 현재 2만 8,40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78.5%니까 80% 정도를 일방적으로 그냥 지방대학이 줄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은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지금 증가되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가져왔고, 그 평가 지표 자체가 지방대학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이런 평가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을 수정하고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평가 지표 중에 지금 신입생 충원율, 대학 지금 현재 충원 재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이걸 맞출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대책은 세웠을 때 사실상 알맹이 없는 그런 대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해도 가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했는데요. 2014년에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 계획이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은 2월 2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1차 계획에 비하면 2차 계획이 여러 가지 지금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담았다, 이렇게 교육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대학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이후 그 시행 계획을 어떻게 좀 꼼꼼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방대 위기가 과연 대학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럼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방대가 붕괴되면 해당 지역에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여파가 미치게 됩니까? 뭐 가장 그 당장 이 닥칠 문제는 대학이 이게 사라짐으로써 그 대학 구성원들이 뭐 직장을 잃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상권이나 또는 그 주거와 같은 이런 문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그 지역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지역 공동체를 지탱해 나갈 인재들이 육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쟁력, 지방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방대학이 소멸되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대학이나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저는 지나버렸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도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발표한 공약이나 정책마저도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 그 대학 살리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역행하는 그런 그 좀 정책들이 좀 있고요. 제가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지방대학 뭐 육성책 같은 이런 어떤 특단의 그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이런 현상들은 계속 그 더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그 지방대 및 지방 그 지역인재 육성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 계획 기본 계획은 교육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함께 만드는 거고 거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4개 그 광역 지자체가 참여해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아마 이후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그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10개 부처하고 14개 광역 시도가 참여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지방대학의 위기는 재정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가재정을 하는 것을 얼마만큼 지지를 해 주실 거냐, 그 수용을 해 주실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로 저는 대학 특히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학 혁신 또 사학 운영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좀 그 추가적으로 제언을 좀 이제 드리고 싶다면 지금 이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진일보된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 주체인 지자체, 지역사회나 지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대학 따로, 그 다음에 지자체 따로,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이렇게 서로 그 어떤 지방대학 살리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게 좀 그 시너지를 갖고 실효성을 갖추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주체가 같이 이번에는 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지 이게 이제 지자체의 15개 광역단체 또는 그 지자체의 만의 그런 어떤 그 뭐 고민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대 위기가 그 지역 공동체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지방대 육성법 이걸 개정을 해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까지 함께 참여해서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혁신의 계획까지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이제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 시행되는 단계에서 정말 지방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육성 계획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은 사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최소한 광주 전남으로 좁혀서 보더라도 광주 전남에 있는 우리 사립 대학들이 그 경영자든 아니면 총장님들이든 모이셔서 야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학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뒷받침 해서 정부는 또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이 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인 거죠? 네네네.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지역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에서 이 기본 계획이 그 수립이 됐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혁신 역량을 좀 강화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역 혁신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협업을 좀 촉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큰 방향에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 나름 정부 나름대로는 지금의 그 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윤영덕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정책들을 사실 내놨는데요. 사실 그 우리 이제 대학 현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인재 의무 선발 같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도 뭐 30%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이제 그 정책의 기본 계획에서는 이걸 의무 사항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발표는 이제 봤습니다만 설령 그것을 의무 사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치대, 전문대학원, 로스쿨 극히 이제 어떤 그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지금 할당제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이게 저는 그 지방대학이 이런 그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인프라 구축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내용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좀 안이하지 않는가. 네, 아무리 좋은 계획이더라도 이게 실행이 돼야지만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이렇게 이것도 추진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진 개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영형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대학이 이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궁여 지책으로 여기 나온 것이 최선의 그런 그 정책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봐요. 일시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그 공약으로 걸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 그 예산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이번에 그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마저도 최종적인 그 예산 그 저 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버려 가지고 현재 이 정부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이미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뭐 상지대라는 우리 지역의 조선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하나의 그 모델로 키워보자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이 대학에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이번에 그냥 아예 깡그리 그냥 그 뭉개버리는 바람에 이 정부에서 지금 과연 이런 그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그런 추진 의지가 있는가 참 그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뭐 완전히 그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 공영형 사립대 취지라고 하는 것은 대학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신 국가의 책무성을 좀 그 강화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 학생 모집에 크게 그 염려가 없는 그런 대학들이나 대학 운영에서 재정상에 있어서 뭐 조금 여력이 있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공영형 사립대를 하려고 않거든요. 좀 그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대학이 그런 그 수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그 사립대학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21년도 예산안에는 그걸
그 사학혁신 선도대학 육선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좀 그 개편을 해서 5개 대학을 이번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찾아서 이제 일종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우선 올해는 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면 확산을 좀 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결국에 지방대만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뭐 뚜렷한 대안 없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수도권 중심의 이런 그 대학 지원 정책들을 좀 대폭 수정을 해서 지방 대학들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제도 마련이 저는 아주 급하다. 꼭 그거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하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 하셨던 것처럼 대학의 이런 어떤 그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했던 대로 이걸 이행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는 특성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방대학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전국 교수노조에서 지방대학 무상교육을 해법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아마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예.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초중등 그 교육 예산 투자가요 OECD 국가에서 거의 상위 수준에 지금 그 오를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문제인 지금 그 고등교육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 선진국들이 OECD 국가들이 1.1%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은 GDP 대비해서 약 한 0.7%도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소한의 그 OECD의 기준이라도 맞추면 이런 무상교육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예산이 저는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작년 그 3월인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도 그 GDP 총액이 우리나라 1914조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게 1%면 한 뭐 19조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9조 원 정도 투자하면은요, 이 그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그 투자되고 있는 고등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절반 수준인 거의 한 10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가계에서 고등교육에 그 지출하는 가계 지출이 약 한 14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한 4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0조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대학에 지금 그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 3조 원 정도 돼요. 뭐 대학에 이제 3조 원 외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과기원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 정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는 이 3조 원을 플러스 하면 대개 이제 그 소요되는 예산들이 실제로 그 무상교육이 우리가 보면 한 7조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이제 학령 인구가 지금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는 6조에서 6조 5천억 정도면 충분히 대학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그 지방대학 위기 문제, 그 다음에 대학 무상 교육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같이 그 연계시켜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재정이 대학생 한 명 키우는데 드리는 재정 그 투입 금액이 고등학생보다 작거든요. 이게 아까 OECD 평균을 이야기하셨지만 OECD 평균을 맞추는 문제도 저는 큰 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그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는 것이고요. 또 사실 수도권 대학으로 이렇게 쏠리는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좀 더 잘 가르칠 것이고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이후 취직하는 데도 그렇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1인당 그 교육비로 이렇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가 1인당 1년 교육비로 한 4,800만 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전남대가 거점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1년에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 국립대의 1인당 그 교육비 투자액을 최소한 서울대 수준으로는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단지 지금 뭐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인다 이런 방향으로가 아니라 대학의 질을 좀 더 우리나라의 국격 또 경제력 수준에 맞게 높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저는 지방대 위기 해법도 찾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 스스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 문제에 있어서 사립 그 대학들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런 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성이 약했기 때문에 민간에 그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떠넘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학이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평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 언론을 장식하는 대학의 어떤 비리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학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립대학들이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좀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대학의 그 주체인 구성원들도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의 질을 교육의 질을 강화하면서도 대학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특히 사립대학이 받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면서 신뢰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도 이후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대 문제는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위기의식을 국가든 또 대학 그 경영자들이든 또 대학 구성원들이든 다 같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동의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들 또 지금의 지방대 위기가 단지 몇몇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지방 전체 지역 공동체의 위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방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심각한 파국이 오기 전에 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대학 구성원도 또 지역 공동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그런 노력이 바로 지금 당장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 방금 우리 윤영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떤 특정 대학의 위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방 소멸이라고 하나 좀 절박하고 이중한 그런 그 문제의 시각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윤영덕 의원님께서는 이제 중앙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의 역할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도 외국처럼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면 뭐 전액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어떤 장학 혜택을 주고 그 지역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을 구축해서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 대학을 나와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그 고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앙에서보다도 사실은 이제는 지역사회가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정책들을 이제는 그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그리고 전국교수노조 정영일 광주전남 지부장과 함께 지방대 위기 그 근본 원인과 그 여파 그리고 생존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